비단 운전 습관에서만 세심함의 정도를 간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광고에서 나오기도 하였지만 이 공공장소에서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반드시 뒤를 살펴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을 계속 붙잡고 있는가를 살펴라.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을 때 멀리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열림 단추를 누른 채 기다려주는가도 관찰하여라. 당신 애인에게 그런 섬세함이 없다면 그 애인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아주 적다는 것을 알아라. 왜냐하면 부자가 되는 길은 재테크를 잘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타인이 가진 문제들에 섬세하게 대처할 줄 아는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나의 독선적 편견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한 진실이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바쁜 사람이 지나갈 공간을 터주는가도 살펴라. 당신과 나란히 같이 손잡고 있고 싶어서 이 공간을 막고 있다면 그놈은 당신에게 잠시 세심한 것이지 절대 그 세심함이 오래갈 놈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여라. 식당이나 기타 공공시설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남자 역시 싹이 노란 놈이다. 한국의 중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신라 호텔 레스토랑들을 내가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그곳에 오는 손님들이 너도 나도 크게 떠들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무실에서조차 큰 소리로 전화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이 목소리가 원래 크다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나는 목소리 큰 부자를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본 적이 없다. 그러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목소리가 큰 씩씩한 남자는 절대 사귀지 말라. 이 공공장소에서 휴대폰 벨소리를 반드시 진동으로 바꾸지 않는 놈들 역시 싹이 노란 놈이다. 이것은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깜빡 잊었다고 말한다. 음악회에서조차 공연 중에 벨이 울린다. 휴대폰을 끄라는 안내가 사전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언제나 실수투성이다. 깜빡하기 때문이다. 빌딩 화장실에 붙어있는 청소 점검표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화장실 청소가 그리 복잡한 일이라고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조목조목 나열해 놓고 일일이 확인까지 해야 하는지 아는가? 그 단순한 일들 중 한두 개를 깜빡 빼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휴대폰 벨소리를 끄는 것조차 깜빡하는 놈들은 그런 점검표가 필요한 놈들임을 알아라. 이 작은 것 하나 세심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지하철과 엘리베이터 같은 공공시설에서 사람이 완전히 내린 후 타는지도 눈여겨보아라. 이 운전을 할 때 끼어들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절대 끼어들기를 하지 않으며 아무리 차량이 길게 늘어서 있어도 순서리 기다리는가도 보아라. 이 줄이 있는 곳에서는 순서를 철저히 기다리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약삭 빨라야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음을 알아라. 그들은 저력과 노력, 자기계발을 통한 부자되기 같은 것은 믿지 않으며 일확천금을 기다린다. 이 부자들을 모두 도둑이라고 몰아붙이는 사람도 그들이며 세상이 썩었다고 가장 열변을 토하는 것도 그들이다. 이 미국 디즈니랜드에서도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새치기 하는 사람들은 미국 사회의 중류층이나 하류층이다. 내가 지금까지 말한 싹인 노란 남자가 당신에게만은 세심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말라. 그런 남자들은 당신에게 세심할 리가 없다. 모든 일에서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할 뿐 이 사회가 남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곳임을 모르는 놈이 무슨 성공을 꿈꾼다는 말이냐. 그런 놈은 식당에서 당신 잔에 물이 비어 있어도 절대 당신 대신 물을 주문하지 않을 것이며 당신이 무슨 커피를 어떤 농도를 좋아하는지 설탕이나 크림을 타는지도 모를 것이며 결혼 후에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내세우며 당신에게는 이것저것 잔소리하면서 당신을 변화시키고자 기를 쓸 놈들이다. 만일 당신의 남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심하지만 당신에게만은 세심하여 잘 챙겨주어 별 불만이 없다면 그 세심함은 종족 보존의 유전자들에 의한
분비된 특별한 화학 물질이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세심함이라고 보면 된다. 이 제아물이 그가 귀엽고 재미있고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런 놈은 그 친구들조차 멀리하는 것이 당신 인생의 유익함을 잊지 말아라. 참, 내가 말한 세심함은 학벌이나 학력과 전혀 상관없으며 직업의 종류나 사회적 지위하고도 전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라. 이 좋은 학교 나와 좋은 직업을 가진 이른바 인텔리로 간주되는 남자라고 해서 세심할 것이라고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다. 출신, 세이노가 멀리하라고 말한 남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죽겠는데 혹은 이미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어쩌냐고 내게 묻는다면 나도 모르겠다. 위에 글을 쓴 게 아마 20년 전쯤인데 지금 와서 고백하자면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내 세대가 그러하였듯이 여자는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조금 다니다가 결혼을 하고 주부로 살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 여자들의 세계가 요즘처럼 변할 것으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은 젊은 여자들은 물론 남자들에게도 반드시 결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독신으로 사는 것도 삶의 한 유형이라고 말하곤 한다. 개새끼들에게는 욕을 하자. 출판사 편집 과정에서 이 글이 문제가 되었다.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경고가 오거나 19세 이상 표시를 하고 랩핑하라는 등의 조치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관련 법을 찾아보니 이 저속한 언어나 대사를 지나치게 남용하는 것은 이 청소년 유해 간행물 심의 기준에 해당되고 이 글이 그 범죄에 속하는 것은 분명했다. 이 때문에 XX로 표현된 부분이 많다. 원문이 궁금한 성인 독자라면 인터넷에서 원문을 찾아 읽으면 된다. 많은 독자들이 쇼크를 먹을지 모르겠다만 종종 나는 욕하는 것을 즐긴다. 욕하는 법을 연구하기도 했고 새로운 욕을 만들어 외우기도 했다. 물론 내가 언제나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아니다. 겉보기에도 나는 전혀 욕이라고는 입에 담지도 않을 듯한 인상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는 상대가 여자이건 남자이건 노인이건 젊은이이건 행동이 개떡 같다면 쌍욕을 한다. 아니, 점잖게 체면 차리면서 좋은 말로 조용히 잘못을 지적해야지 몰상식하게 쌍욕이냐고?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너그럽게 이해 혹은 용납하여 줄 것으로 믿고 있을 뿐 아니라 전혀 쌍욕을 얻어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좋은 말로 해서는 행동의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도 점잖게 대화를 하지 않고 왜 쌍욕을 하느냐고? 오케이, 좋다. 길게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이 중간에 새치기 하는 18년 새끼에게 당신이 한번 좋은 말로 타일러 보아라. 그리고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살펴보아라. 100이면 100, 별 미친놈이 지랄이야 라는 표정으로 당신을 쳐다보거나 아니면 당신이 무슨 참견이냐고 대꾸할 것이다. 자, 이제 당신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이 공중도덕을 지키셔야죠 라고 말할 것인가? 이 점잖은 분이 새치기 하면 되나요? 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줄을 서서 순서를 지키고 있으니 맨 뒤로 가세요 라고 말할 것인가? 이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니 우리 다 같이 질서를 지킵시다 라고 말할 것인가? 이 당신의 그 공손한 말에 그 18년 놈이 맨 뒤로 갈 가능성이 도대체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내 경험으로 볼 때 빵프로다. 그 18년 놈은 여전히 뻔뻔스럽게 그 자리에서 버틸 것이며 당신 말을 똥개야 지져라 라는 식으로 취급할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내 앞에서 새치기 하는 연새끼에게 점잖게 말을 했다가 너나 잘 지켜라. 네가 무슨 참견이나 라는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분통을 터뜨리다가 나중에 잠자리에서 분해서 씩씩대며 잠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몇 번 있었다.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경험은 아주 불쾌한 것이기에 10분간 고민한 뒤 나는 상당히 공격적인 어조로 현장에서 쌍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상대가 누구건 간에 이 첫마디부터 미리 외워둔 역으로 도배를 하였다. 이를테면